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는 Z코드 에디터의 GitHub 리포지토리에서 가져온 자료들이 있는데요. 파일 목록이랑 설정 파일 일부예요. 양이 정말 방대해서 마치 거대한 건물의 아주 상세한 설계도를 보는 느낌이랄까요? 네, 맞습니다. 딱 그런 느낌이죠. 이걸 보시는 당신 입장에서는 이 복잡한 구조 속에서 길을 잃기 쉬우실 것 같아요. G가 도대체 어떤 핵심 요소들로 만들어졌는지, 또 그 구조가 뭘 말해주고 싶은 건지 그걸 좀 빠르게 파악하고 싶으실 것 같아서요. 네, 그렇죠. 단순히 파일 이름만 쭉 보는 것보다는 이 구조적인 청사진 안에서 Z가 어떤 개발 경험을 만들려고 하는지, 또 어떤 기능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걸 읽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저희가 그 핵심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파일 목록을 통해서 Z의 정체성을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시죠. 좋아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크레이츠라임 큰 폴더인데요. 그 아래에 하위 폴더가 정말 많네요. 네, 러스트 프로젝트에서는 크레이트가 일종의 패키지나 모듈 같은 거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네. 그래서 콜랩이나 어시스턴트, GPUI, Vim 같은 이름들이 보이죠? 이게 다 기능 단위로 쪼개놓은 거예요. 와, 이름만 봐도 대충 감이 오는데요. 콜랩은 협업, 어시스턴트는 AI 비서 같은 거겠고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잘게 나눈 구조를 보면 Z가 굉장히 모듈화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저 콜랩 크레이트 안에 마이그레이션스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게 좀 흥미로워요. 마이그레이션스요? 그건 뭐죠?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어떻게 바꿔왔는지 그 변경 기록을 담은 스크립트들이에요. 아, create project.sql이나 add channels.sql 같은 파일 이름들이 그래서 있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파일 변경 기록 이상인 게 예를 들면 add billing subscription.sql 같은 파일도 있어요. 빌링 구독이요? 그럼 유료 계정 같은 건가요? 그렇죠. 협업 기능에다가 빌링 시스템, 그러니까 유료 구독 모델까지도 초기부터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죠. 단순 코드 에디터가 아니라 어떤 서비스로서의 확장까지 염두에 둔 걸로 보여요. 와, 협업에 빌링까지라니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그리고 .sql은 보통 이런 데이터베이스 관련 작업 파일에 붙는 확장자고요. 그렇군요. 아, 그리고 어시스턴스 관련 폴더들도 좀 눈에 띄는데요. create agent, create assistance tools, prompt 이런 것들이요. assistance system prompt, HBS나 suggested edit, HBS 이런 파일 이름은 딱 봐도 AI 기능 같은데 여기서 .hbs는 뭔가요? .hbs요? 그건 핸들바스 파일이라고 해서 주로 템플릿 역할을 해요. 템플릿이요? 네. 미리 정해둔 틀에 맞춰서 동적으로 텍스트를 만들어낼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그냥 딱딱하게 정해진 답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제안이나 응답을 생성할 수 있게 설계된 걸로 볼 수 있어요. 오, 상당히 똑똑한데요? 네. 그리고 Create Directory 툴이나 Project Search 툴 같은 도구 목록을 보면 이 AI가 단순히 코드 짜는 것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파일 관리나 프로젝트 검색 같은 개발 과정 전반에 관여하는 뭐랄까 진짜 조수 역할을 하려는 것 같아요. 단순히 코드 완성 수준이 아니라 개발 환경 자체를 더 똑똑하게 만들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익스텐션즈 폴더는요? 그 아래 보니까 HTML, 러스트, 파이썬 이렇게 언어 이름으로 된 폴더들이 많던데요? 네, 그 구조는 Z가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하고 또 그 지원 방식을 쉽게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죠. 각 언어 폴더마다 highlight.scm, outline.scm 이런 파일들도 있던데요. scm은 또 뭔가요? 그 SCM 파일들은 보통 트리시러라는 파서 생성기랑 관련이 깊어요. 이걸 쓰면 단순히 키워드 색깔만 바꾸는 게 아니라 코드의 구조 자체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코드 구조를 이해한다고요? 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아주 정확한 구문 강조, 하이라이트나 코드 전체 구조를 보여주는 개요, 아웃라인, 그리고 자동 들여쓰기, 인덴스 같은 훨씬 정교한 기능을 언어별로 제공하려고 노력한 흔적이죠. 와, 상당히 공을 들였네요. 그럼 세팅스 폴더에 있는 default.json 파일이나 themes 폴더는 사용자 설정 관련이겠죠? 맞습니다. 사용자가 에디터의 동작이나 외관을 꽤 세세하게 바꿀 수 있다는 뜻이고 themes는 다양한 시각적 테마를 제공한다는 거고요. 이런 커스터마이징은 요즘 개발 도구의 중요한 특징이죠. 아까 잠깐 GPUI 얘기도 하셨는데 이건 뭔가요? 이름만 보면 그래픽 처리랑 관련 있어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GPUI는
제드가 자체 개발한 걸로 보이는 UI 프레임워크인데요. GPU 가속을 이용해요. GPU 가속이요? 네. 그러니까 에디터 화면, 인터페이스를 아주 부드럽고 빠르게 그리려고 그래픽카드 성능을 활용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제드가 그렇게 빠릿빠릿하다는 평이 있었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제드는 이 고성능 GPUI 위에다가 AI 지원, 실시간 협업, 뛰어난 언어 확장성, 그리고 높은 사용자 정의 기능을 다 얹은 거예요. 단순히 코드만 쓰는 걸 넘어서 개발 경험 전체를 혁신하려는 목표를 가진 에디터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이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드의 파일 구조를 쭉 훑어보니까 이 에디터가 그냥 단순한 프로그램 하나가 아니라 그 안에 협업, AI, UI, 언어 지원 같은 각자 전문화된 모듈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마치 레고 블록처럼요. 네, 그런 모듈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시스템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니까 무엇을 만들려고 했는지가 보이는 거죠.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이 아키텍처 자체가 제드가 풀려고 하는 문제가 뭐고 사용자에게 어떤 가치를 주려고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각 구성 요소들이 왜 있는지 또 서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면 이 도구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구조적인 접근 방식, 그러니까 큰 문제를 잘게 나누어 보는 건 비단 제드 에디터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나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걸 좀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모듈로 나눠서 접근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런 방식이 혹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오늘 저희가 당신께 던져보는 생각할 거리입니다.